대구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9일 백신 주사를 맞았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의 한 산골 폐사지에서 통일 신라시대 금동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적이 없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스마트팜 청년 농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농촌 인구 유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노인 일자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동구에 사는 80대 여성이 22일 오전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9일 백신 주사를 맞았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의 한 산골 폐사지에서 통일 신라시대 금동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적이 없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주시 동쪽 옛 은점산의 절골입니다. 9층 목탑이 있었던 황룡사 터와는 또 다른 황룡사가 있던 곳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폐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금동제 유물 2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는 금동 귀면 등 통일신라시대 융성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고고학적인 증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금동 귀면은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금동 귀면과 비슷하지만 크기나 수염, 귀 모양 등이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금동 보당 단간과 기단부는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동보당이라고 그 절에 보면 단간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단간지주는 외부에 설치하는 거였고 그 금동보당은 실내 내부에 설치하는 미니어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유구에서 확인된 그 금동보당은 통일신라시대 금동보당이고요. 잔존하는 길이로 봤을 때는 한 1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금동보당이고 그리고 최대의 금동보당이 되는 겁니다. 직경 30cm가 넘는 금동 불상의 옷 주름 조각과 금동 사자상은 물론 금동 연봉과 촉대 받침, 장식 등은 당시 황룡사의 격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황자고 황제예요. 임금 가족들이 기도했던 도랑이 아닌가 싶고요. 이 산중에 보다시피 들어오시면 요새 같은 산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황실에서 직접 기도를 할 수 있는 도랑을 만드는 대웅전이라 기타 등등 사찰, 규격을 갖춘 사찰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유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 번도 발굴되지 않은 획기적인 문화유산이고 통일신라시대 화려한 금속 공예와 건축 기술이 집약된 유적인 황룡사터. 앞으로 정비 복원 등을 통해 새로운 경주 지역의 대표 불교 문화유적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큰 힘 들이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농사를 지어준다면 정말 편리하겠죠. 실제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곳이 많습니다. 똑똑한 농업, 스마트팜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로봇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요. 특히 청년이 로봇 농사를 지으면 지원 혜택도 더 많다고 합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문경에 있는 한 온실 하우스입니다. 싱싱한 채소가 한가득 자라고 있습니다. 스펠릭스와 볼라레, 이자벨 등 고급 샐러드 요리에 사용되는 채소입니다. 1,700평 대규모 하우스 단지에 일하는 사람은 5명뿐입니다. 온도와 습도 조절, 비료 공급까지 모두 로봇이 합니다. 심어만 놓으면 40일 동안 알아서 자라고 하루 400kg씩 수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농촌에 내려온 직장인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로봇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경시에서 현대화 사업 자금으로 해서 가구당 3억 해서 총 3가구 9억을 지금 받아서 이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 IT 쪽이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젊은 계층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IT와 농업이 잘 접목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배울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도가 높습니다. 도시를 벗어난 청년들이 일찍이 농촌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팜이 장점이 이제 저는 여자가 큰 인력을 들이지 않고 또 이 분야는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쪽이고 잘 배워서 진짜 가능하면 창업했으면 좋겠어요. 경북도는 국도비 1,600억 원을 투입해 상주시 사벌면 일대 축구장 7개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합니다. 이곳에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청년이 입주하면 온실하우스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시설화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1%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입된 청년 농업인이 이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청년 창업 보육센터 인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이론과 실습 과정을 마친 청년 농들에게 창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추세가 현실화하면서 경북 지역 농가 인구는 해마다 10,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 로봇 농사 기술 발전과 행정의 파격 지원책이 농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일터가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일하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일자리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덮고 있던 묵은 때가 씻겨져 나갑니다. 기계를 든 건 64살 이철우 어르신. 스팀으로 여기에 차에 묻은 먼지나 때들을 없애는 겁니다. 은퇴를 선언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팀 작업과 먼지 제거, 마무리 살균까지 차 한 대에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온몸을 쓰는 전신 노동에 힘들 법도 한데 일하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집에 무리하게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나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좋죠. 네,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생기 넘치는 목소리에 미소까지 머금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평균 65세, 어르신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한 카페입니다. 권경희 어르신은 내년이면 70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갖춘 실력파 직원입니다. 40년간의 전업주부를 뒤로하고 카페에 취직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또 내가 커피도 좋아하고 이러니 뭐 그렇게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재밌다는 생각만 했지. 수입과 함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노인 일자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전남에는 어떤 가을 명소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올해는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이 정원의 꽃들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계절을 실감케 합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네덜란드 정원이 특색 있게 꾸며졌습니다. 정원 전체가 고흐의 화실로 태어난 겁니다. 순천시는 올해 봄부터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정원에 담아내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고흐가 정원에서 영감도 많이 얻고 또 정원이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5가지 작품을 저희가 테마로 해가지고 부분 꽃으로 국화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을 걷다 보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고흐의 방까지 곳곳이 한 폭의 그림처럼 꾸며져 작품을 찾아가는 재미를 더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도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관광객을 응원하는 문구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걸리는 분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힐링되고 또 좋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이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국화와 코스모스, 천일홍 등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에 꾸며진 고흐의 화실은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달래보는 것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요즘 단풍 구경하러 산에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가을 산에 올라 감상하는 단풍도 아름답지만 호수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단풍을 감상한다면 어떨까요?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널따란 호수 뒤로 가을산이 펼쳐졌습니다. 주황빛으로 곱게 물든 가을산은 반짝이는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해발 약 920m의 명성산과 그 좌우로 해발 300m의 망봉산, 망무봉이 둘러싸고 있는 포천 산정호수. 그 이름처럼 마치 산속의 우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호수 둘레길은 가을을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3.2km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하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집니다. 나이 든 사람이 걷기도 너무 편하고 호수와 어울려가지고 단풍하고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힐링한 것 같아요. 둘레길 옆에 활짝 핀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단풍잎 사이로 보이는 호수는 또 새롭습니다. 곳곳에는 사진을 찍도록 다양한 공간이 꾸며졌습니다. 억새 장식이 더해져 가을 분위기를 돋우니 그냥 찍어도 작품입니다. 경치가 단풍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산정호수의 가을 내음이 짙어지면서 주말 사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가을맞이 마을 가꾸기 행사가 22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수성구 황금 3주공 아파트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가해 아파트 단지 주변 쓰레기를 줍고 거리에 흩어진 낙엽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 가을을 맞아 국화를 단지 주변에 옮겨 심는 등 주변 환경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든요. 특히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갖고 단지 환경 개선에 하고 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이 영천 신영면 성환산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신영면 일대는 1950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투가 벌어진 현장으로 지난 2013년 부분 유해 1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육군 제50보병사단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해 2,450여 구, 유품 2만 8천여 점을 발굴했으며 다음 달 20일까지 신영면 화서리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합니다. 단풍철을 맞아 팔공산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자 대구시가 시내 버스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넷째 주와 11월 첫째 주, 11월 둘째 주 주말에 급행 1번 노선을 2대 증차해 사람들이 많이 타는 동대구역에서 동화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오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행 노선, 배차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버스 노선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경북 봉화군 군부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4시 36분쯤 봉화읍의 한 군부대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됐다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양생이 덜 된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과 11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 10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운문산과 대야산, 청옥산 등 대구 경북적 국립자연휴양림 5곳에서 재즈와 마술,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한편 입장료는 무료지만 주차료와 숙박비, 야영장 이용료 등은 별도로 부과됩니다.